친족간이라고 해서 저렇게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하거나 절도하는 경우에도 벌하지 않는 게 맞아? 라는 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의 통장에서 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이모가 돈을 빼갔다면 그 이모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 아주 중요한 위헌법률 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답은 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 친족 상도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 노인들의 재산을 그 가족들이 빼돌리는 일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최근에 박수홍 씨 사건, 즉 박수홍 씨의 형이 동생의 돈을 매니지먼트 하다가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지금 소송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또 딸의 재단에서 손해를 입혔다든지 이렇게 가족 간의 금전관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친족 상도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법률 용어긴 한데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관한 특별한 예를 친족 상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형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혈족,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돈을 훔치거나 엄마가 딸의 돈을 훔치는 경우에는 혈족간이기 때문에 이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사기를 치거나 엄마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하거나 절도하거나 처벌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척간에도 동거하고 있다면 재산 범죄에 대해서 서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조문이 있었을까요? 로마법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일에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간의 일에 법률을 통해서 국가가 개입하다 보면 어떤 가족 간의 문화가 다 깨지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법 이상이 반영된 조항이 바로 이 친족 상도례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조항은 유럽이나 미국에도 다 있기는 합니다. 한데 사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대가족 시대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면서 사실은 같이 여러 가지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고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됐고 심지어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1인 가구 시대가 된 요즘의 트렌드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가족 간의 재산 범죄라고 해서 다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거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그 박수홍 씨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의 형은 동거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동거하는 인척 간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형을 횡령이나 배임죄로 사기죄로 이제 처벌할 수가 있지만 그 아버지는 혈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약에 박수홍 씨의 돈을 횡령하거나 했다면 아버지는 처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아버지가 그거 박수홍 씨의 형이 한 게 아니라 다 내가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친족 상도례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친족 간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친족 간이라고 해서 저렇게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하거나 절도하는 경우에도 벌하지 않는 게 맞아? 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공론화되고 있던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올 6월 달에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요, 지적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작은 아버지 부부와 함께 동거하게 됐어요. 돌봐준 거죠, 조카를. 그 과정에서 이 조카의 돈 2억 원을 횡령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 보면 동거하는 가족 사이에는 서로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서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건 우리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와 그다음에 재산 범죄의 특성, 그리고 형벌은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법 이념을 고려해 봤을 때 친족 상도례 자체가 필요는 하다. 그런데 가족 간의 실질적인 유대관계나 혈족 간의 동거 여부를 가리지 않고 또 동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척이라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는 것은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위헌이다. 다만 이 조항을 단순히 지금부터 위헌 판결하면 입법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법 적용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을 할 테니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항을 무효로 한다. 그래서 다만 그 전에 국회로 하여금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친족 상돌의 조항을 지금 시대에 맞게 고쳐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 제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치매에 있는 어머니의 통장에서 이모가 돈을 빼갔다고 하면 이모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 아직까지는 친족 상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모가 엄마와 동거하고 있다면, 같이 살고 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친족 간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즉 고소가 있어야지 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은 내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 돈을 이모가 훔쳐갔다라는 걸 알 순간 6개월이 지나면은 고소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가족 간의 분쟁, 상속 간의 분쟁에서 통해서 이렇게 친족 상도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형이 엄마 돈을 얼마를 훔쳐갔다 막 주장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 6개월의 고소기간 때문에 그 친족 상도례에 따라서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이라는 기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